안녕하세요. 미키하우스의 미키입니다. 자, 리스닝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리스닝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랑 같이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 문제 푸는데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리스닝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실력이 늘지 또 리스닝 시험에 출제를 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고서 공부를 하고 방향을 설정한다면 시간도 절약하시고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What is a successful IELTS listening? 자, 리스닝의 성공적인 거를 위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 시간은 음원을 들으면서 문제 듣는데요. 30분이 음원이 나오면서 문제를 풀고요. 답안지 정리하는 시간이 10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그쵸? 30분 플러스 10분이라 그래서 총 40분 시험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시험의 특징은 딱 한 번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죠. 자, 딱 한 번만 들으니까 한 번만 듣고 해야 되니까 최대한 30분 동안 들을 때 집중력 해야 되고요. 이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메모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메모를 꾸준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뒤쪽으로 가면 나아지겠지 그러면 큰일 나는 게 난이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초반에 쉬웠는데 난이도가 그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이 앞부분에서 어때요?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세요. 그러니까 잘 들리는 그죠? 그 파트가 시험 시작하는 섹션 1, 2, 3, 4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적을 고득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그렇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했을 때 공부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듣고 집중력 가져서 메모하면서 훈련하는 이 스킬을 익히셔야 되고요. 이건 시험에 대한 스킬이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채점 방식, 채점 몇 점 어떻게 맞는지 성적 보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리스닝, 리딩, 그렇죠? 리스닝이 여기 지금이고요. 리딩, 뭐 라이팅 이렇게 리딩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개수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시험지에 따라서 상대적 점수 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25개가 6.0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떨 때는 5.5, 어떨 때는 6.0 난이도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IDP나 영국문화원에서 모의고사 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한 80문제가 나와서 난이도 측정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시험 문제가 실제로 나오는 1년이나 2년 뒤에 시험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런 문제들이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제가 나오고 있는 거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는 가장 공식력 있는 정보인데요. 그렇게 상대적인 개수가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개수. 자,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이 맞으셔야 되는 게 요 6.0대죠. 자, 그래서 25개, 32개 레인지가 진짜 넓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6.5까지 포함한 그 점수대가 되는 거죠. 점수 계산 한 번만 더 보신다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저기 나와 있는데 7.5, 6.5 뭐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4하고 7.125 되면은 이거는 버리는 거고, 그죠? 그죠? 7.25, 7.25가 돼야, 어때요? 7.25가 돼야 이게 7.5거든요. 그래서 7.25를 안 맞는 경우에는 7.0, 6.375니까, 그죠? 예. 이런 경우에도, 그쵸?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6.5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나왔죠.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측정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몇 개 맞아야지 몇 개 맞아야 하는데 그렇게 몇 개 맞는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난이도나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개수에 대해서 자신감은 생기지 않을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맨날 어때요? 몇 개 맞아야지. 몇 개 맞으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적이 나오는 그 시점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리스닝의 요령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그쵸 이렇게 수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이 프리딕션이에요. 많은 분들이 리스닝을 했을 때 다 들려야 하는데 많이 안 들렸는데 때려 맞췄어요.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때려 맞히는 거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자, 실력은 어떤 게 실력이냐면 상황을 판단하고 전개를
이렇게 유추하는 거 있죠. 프리딕션 해준 거. 이게 언어적 능력이죠. 국어에서는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한국어에서는 단어 하나만 봐도 전체를 어때요? 내용 정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익숙한 거죠. 자, 그 연습을 하시는 게 리스닝이지 실제로 다 들릴까지 듣죠. 평생을 들어도 못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죠. IELTS 시험은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기 유학생이 아닌 16세, 17세 이후에 시험을 많이 보는데 이 경우에 뭐 나이 든 사람보다는 잘 들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기회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렸을 때가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고, 이 16세, 70세, 17세부터는 어때요?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영어를, 언어라고 생각하고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유추가 당연한 거겠지만, 영어를,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한다면 외우고, 듣고, 뭐,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어때요? 프리딕션을 해야 되죠. 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말할 내용의 주추. 안 들리는 부분, 안 들리는 건 절대 안 들리거든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내용의 유추. 모르는 단어 앞뒤 문맥상으로 유추. 자,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세요. 자, 그러니까 들을 때 어때요? 프리딕션을 꾸준하게 하면서 듣는 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읽는 시간 최대로 예측해서 듣는 거, 뭐 이렇게 정답과 내용 관련 없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는 그 부분은 건너뛰고 듣고, 자, 이게 다 어느 정도 리스닝에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니까요. 그거 좀 파악해 놓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설명이 너무 잘 돼 있는 파트는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읽어보셔도 되니까. 자, 철자 함정 이렇게 돼 있죠. 철자는 시험 문제에 사실은 스펠링이 틀려도 맞게 돼 있는데, 한 파트 철자를 불러주는 경우에는 틀리면 안 돼요. 철자를, 그죠? 여기 코스텔러처럼 COSTELLO라고 이렇게 불러줬을 때는 이건 틀리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펠링을 안 불러주는 경우에는 어때요? 스펠링이 틀려도 오답 처리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이죠. 자, 여기 L에서는 요 더블 L, 자, 요렇게 읽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이거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리스닝을 통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IELTS 시험은 이런 게 많이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지시어를 따르자.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지시어를 따르자는 딴 게 아니라 인스트럭션은 어떤 거를 하세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걸까요? 네, no more than one words. 자, 한 단어만 쓰세요. 3 words, 5 words 이렇게 뭐 한 단어 쓸 경우, 세 단어 쓸 경우, 5단어 쓸 경우, 시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하나만 써주세요. 3개만 써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3개 이상 쓰면 틀리는 거예요. 3개까지, 5개까지 이렇게 쓰시는 거. 요게 조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실제로 하면, 그죠?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정답을 메모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뭐 메모해야 기억이 한 번밖에 안 듣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시험지 막 낙서하셔도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정답 메모하면서 듣는 습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답안지 꼭 채우자. 자, 꼭 채우자라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오답을 썼을 경우 감점 처리가 되거든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시험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쓸 수 있도록 메모를 많이 해놓으면 그걸 토대로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소리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기억을 해서. 근데 목소리 기억하는 거는 훈련을 좀 하시면 되는데, 제가 캠브리지 교재에 정말 적극 권하는 거 뭐냐면, 캠브리지 교재에 있는 그 성우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성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재도 좋긴 해요. 뭐 내용이 좋긴 한데,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익히려면 캠브리지 시리즈를 가지고 익히는 게 좋겠죠. 제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IELTS를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성우가 3번인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이 투입될 때가, 새로운 사람이 투입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험의 방향을, 시험의 목소리 익힐 때 꼭 이렇게 들으셔서 하셔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신 IELTS 문제 캠브리지는 꼭 구입해서 공부를 해본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입으로 읽어보자. 자, 이게 뭐냐면, 옆 사람은 안 들리게, 나만 들리게. 코스텔러. 이렇게 하면 잘 들려요.
훨씬 더 잘 들려요. 한번 읽고 작게 속삭이듯이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읽었던 거를 그대로 저러면 훨씬 더 잘 들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이 문제 읽어 나갈 때나 이렇게 할 때나 이렇게 답에 관련된 뭐 지명이나 이런 관련된 거 살짝 읽어주면 하는데 너무 크면 상대방 옆 사람한테 피해를 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넓은 공간에서 듣기 훈련. 넓은 공간이라는 건 어떤 공간일까요? 그죠? 이게 시험 때 그죠? 항상 습관이 이어폰 끼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시험의 공간에서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왜? 아직 불안정하거든요. 영어를 막 잘해서 시험을 보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약간 집에서 공부 연습을 할 때는 이어폰을 끼거나 헤드셋을 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은 오픈된 공간에서 듣는 거. 그래서 훈련을 또 하셔야 되겠죠. 이 시험장에 어색함이 있어요. 오픈된 공간에서 이어폰만 듣다가 이어폰을 딱 들은 경우에는 어때요? 모든 집중이 소리가 내 귀로 직접 들어게 되겠는데 공기를 타고 듣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자, 공기 타고 듣는 거는 연습 꼭 하셔야 좀 잘 들리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그거 일반적인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그죠? 이제 시험을 볼 때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 이해 구성 요소. 그런데 이 시험을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어때요? 내용, 그죠? 언어의 기본적 사용 지식, 그죠? 상황 판단. 상황이라는 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전체적인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죠. 이게 렌트할 때, 집 구할 때 방향이든가 아니면 스포츠센터에서 인콰이리 하는 건가. 전반적인 걸 알고서 유출을 하면 훨씬 더 잘 되니까 요거 상황 판단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영어에 대한 기본 지식. 의미론, 구문론, 발음론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그죠? 다음번 수업에 또 하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용의 사전 지식,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제일 좋은 텍스트북은 뭘까요? 그죠? 예, 캠브리지 시리즈, 그죠? 교재로, 캠브리지 시리즈의 리스닝 벌써 세트가 몇 개가 나왔냐면, 4개씩 들어있는데 11권씩 지금 나와 있죠? 뭐 12권 나와 있을 경우는 뭐 48개 케이스, 44개 케이스. 그래서 케이스가 44개나 돼요. 자, 이게 그러면 책을 다 안 사봐. 자, 그러면 뭐 5권만 사보더라도 그죠? 20개의 케이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개의 상황을 어때요? 사전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사전 지식을 가졌다는 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얘기하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 영어권에 살지 않고서 영어를 익숙하게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살아도 그렇게 상황을 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사회 문화적인 습관, 언어적 습관, 뭐 이런 거를 익혀놓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 단순히 듣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지금 얘기한 건 백그라운드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이게 단어 공부예요. 랭귀지,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 자, 이거 단어 공부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공부할 때는 막상 공부를 하면 듣느라고 바쁘고 단어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이 백그라운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죠? 요거는 실질적인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이 방향은 리스닝을 잘할 수 있는, 그죠? 베스트 7. 자, 한번 볼까요? 네,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자, 매일 10분이든 30분이든. 근데 처음 들을 때는 뭐 2시간, 3시간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장시간 하다가 점점 익숙하게 되면 한 30분씩 들으면 익숙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시간, 처음부터 5시간 할래요. 뭐 2시간 할래요. 아까 제가 얘기는 했지만 잘 안 돼요. 왜? 집중력이 그만큼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뭐 5시간, 10시간 듣는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들을 수 있죠. 뭐 잠꼬대도 영어로 하는데,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듣는데, 그죠? 오늘은 10분, 내일은 20분, 30분, 그런 다음에 120분 이렇게 가야지, 갑자기 120분을 듣잖아요. 멍해서.
그죠? 음원은 돌고 나는 어때요? 멍한 상태로 다른 생각할 수 있고 이때 들어오는 반가운 카톡 소리 그렇게 되면 공부하기 힘들어지죠.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집중하려면 짧은 시간으로 집중하는 연습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시간 들여서 하는 거고요. 자, 들으면서 이런 경우는 경험해 보신 분 계실려나 모르겠네요. 처음 하실 때 단어를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딱 리스닝을 했는데 내가 알만한 단어, 발음이 되는 단어들. 그래서 사전을 역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단어들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사전으로 공부한 다음에 리스닝을 하셔서 눈으로 먼저 익힌 단어라면 이렇게 귀로 듣고 사전을 보는 경우. 자,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 귀가 듣는 영어예요. 자, 이게 바로 리스닝이세요. 아주 쉬운 단어라도 이것부터 하셔야 내 귀가 들으면서 뭘 할 수 있어요? 리스닝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전으로 한번 찾았잖아요. 내가 한번 귀로만 듣고, 자, 그럼 얘는 절대로 내 귀가 잊어버리질 않아. 자, 그거를 훈련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스크립트를 읽지 말아야 돼요. 답안지들의 스크립터,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뭐 이렇게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쉬운 거는 리딩에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는 눈으로 먼저 읽은 건 얘는 리딩 공부를 한 거지 여러분이 리스닝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스크립터를 읽지 말고 하시는 게 좋고요. 예외는 있어요. 어휘가 너무 약하신 분은 스크립터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리스닝 하는 거를 권장은 하는데 막바로 리스닝을 하지 않고 한 뭐 1, 2주 뒤에 내용을 까먹은 다음에 잊어버린 다음에 하시는 게 좋죠. 왜? 내 머리가 기억하는 내용이라면 그렇게 좋은 그죠? 공부 방법은 아니거든요.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터주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음원을 사용할 때 이어폰보다는 어때요? 그죠? 시험 공간. 아까 좀 넓은 공간에서 해달라 그랬죠? 공간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단어 실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뒷부분으로 갈수록 섹션 3나 4 같은 경우는 어휘 실력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단어 공부 해주셔야 되고요. 단어가, 그죠? 단어가 뭐가 돼요? 문장이 되고요. 문장이 뭐가 될까요? 패세지. 자, 그러니까 문단이 되는 거죠. 이 패러그래프, 패세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연결해야지 내용이 정리되는 거니까 아직은 우리는 너무 빠른 건가요? 자, 하지만 어때요? 단어 실력부터 이게 안 돼 있으면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어때요? 내 귀가 듣는 단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는 단어인데요. 내가 들어서 알면 너무 기쁘죠. 리스닝이 아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이해 관점. 그러니까 언어가 가장 큰 언어가 문화의 가장 큰 파트니까 언어를 공부할 때 그 문화를 익숙하게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러니까 뭐 한국 드라마를 영어로 억지로 번역해서 난 영어 공부하는 거야. 그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뭐 고부부 간의 갈등이 있기라나 뭐 그런 상황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뭐에 포커스를 두냐면은 한국 문화가 아니라 그죠? 내가 가려는 나라의 문화 중심 해주시면 훨씬 더 쉽고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인터넷 사이트 이용해서 BBC, ITV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냥 하나 예로 남겨놓은 거고요. 사이트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 전반적인 공부 방법 이번 시간에 해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화시켜서 어떤 파트가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